야, 저기 여자 아냐? 혼자 산에 왔네? 이게 웬 떡이냐? 저기요, 아가씨. 여자 혼자 이런 험한 산길에서 고생하시네.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늦가을 청송의 한 산길에서 세 남자가 군복 입은 중년 여성 하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탈옥 중이던 탈옥범들이었죠. 이내 그들은 들고 있던 칼로 욕설을 뱉으며 여자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자를 벗는 순간 세 남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속도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707특임단 군번줄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누구보다 우직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강인했던 한 여군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강함에 대한 반전 사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번 꼭 부탁드려요.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하지만 뜨거운 감동이 스며들 테니까요. 그럼 은빛다방 시작합니다. 늦가을에 짙은 오렌지빛 단풍이 주황산을 물들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을 채우고 있었죠. 윤하경은 간소한 등산복 차림으로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50대 중반의 여성 등산객이었지만 그녀의 모자에 달린 작은 707특임단 기념 패치만이 그녀의 특별함을 살짝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인간으로 돌아온 느낌이네. 윤하경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어폰도 없이 오직 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걸었습니다. 평소 군 장성으로서의 위엄을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자연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발 아래 밟히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평화의 선율이었습니다. 윤하경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체력은 여전히 젊은 신병들보다 나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자기 관리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번 휴가는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아, 이런 날에는 딸이 있으면 함께 오고 싶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의 길을 선택하면서 개인적인 삶은 많이 포기했던 윤하경이었어요. 결혼도 아이도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왔죠. 가끔 이런 순간이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윤하경은 자신의 커리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자로서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 주변의 만류, 707특임단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 그리고 마침내 여단장이라는 별을 달게 된 순간까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낸 그녀였습니다.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어요. 하지만 윤하경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단련된 체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다른 등산객들이 숨을 헐떡이며 쉬어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꾸준한 페이스로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군인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몸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윤하경은 늘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죠. 비록 지금은 휴가 중이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윤하경의 얼굴을 비췄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산 중턱에 다다르자 작은 쉼터가 보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윤하경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평화로운 산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쉼터에 도착한 윤하경의 눈에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땀에 범벅이 된 채 쉼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들은 윤하경이 다가오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었어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군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뭔가 이상해. 저 사람들. 윤하경은 태연한 척 물병을 꺼내 물을 마시며 그들을 흘깃 살폈습니다. 3명 모두 깔끔하지 못한 옷차림에 신발은 서로 짝이 맞지 않았어요. 두꺼운 면바지는 양쪽 끝이 뜯겨 있었고 남성 중 한 명의 목덜미에는 분명 교도소 수영자복에서 잘라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윤하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거친 호흡, 훈련받은 게 아니야. 도망 중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한 남자의 발목에 감긴 천 아래로 수갑 자국이 선명했어요. 교도소 수갑 자국. 확실히 탈옥범이다. 윤하경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불쑥 말을 걸었어요. 윤하경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불쾌한 기운이 묻어났어요. 여자 혼자 이런 험한 산길에서 고생하시네.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윤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불쾌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다른 두 남자도 일어나 윤하경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윤하경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마상도라고 합니다. 이 산에 자주 오시나 봐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채 윤하경의 코를 찔렀어요. 그의 손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자, 특이하네요. 707? 군대 좋아하세요? 여자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처음 봤는데. 다른 남자가 끼어들며 윤하경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어요. 주변을 보니 다른 등산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시간 평일이라 산은 한적했죠. 혼자 등산하기 심심하실 텐데 우리가 같이 놀아드릴까요? 산 정상까지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윤하경은 묵묵히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남자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명의 등산객이 아니라 특전사 준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왜 이곳에 있는 거죠? 윤하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세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마상도가 다른 2명과 빠르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탈옥범들의 자세가 갑자기 경직되었어요. 더 이상 장난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인가? 그냥 같이 산이나 구경하자는데 왜 그래요? 마상도가 윤하경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2명도 그녀를 둘러싸며 점점 거리를 좁혔어요. 윤하경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목에 걸린 707특임단 기념 군번줄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죠. 윤하경은 주머니에서 낡은 전술장갑을 꺼내 천천히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수십 년간 특수작전을 수행하며 다져진 그녀의 감각이 최대치로 고조되었습니다. 가실 길이 바쁘시겠네. 윤하경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3명의 남자들은 순간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들의 손은 이미 주머니 속 무언가를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하경이 단지 나이 든 여성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점점 더 윤하경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죄수가 윤하경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죄수의 손이 윤하경의 팔을 움켜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윤하경의 팔뚝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윤하경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3명. 흉기 소지 가능성 높음. 중앙의 남자가 주도자. 오른쪽은 팔목에 상처, 왼쪽은 다리를 저름. 윤하경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황 판단과 대응 전략이 완성되었습니다. 30년의 특수훈련이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윤하경은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손 놓으시죠. 윤하경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더 세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마상도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겁이 나? 우리랑 재밌게 놀면 되는데. 마상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하경의 동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는 순간 자신의 손목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윤하경은 그의 관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금방 멎었어요. 윤하경의 정확한 타격이 그의 목 부근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더 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상도와 다른 한 명의 죄수는 놀란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그들의 동료가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어요. 마상도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냈습니다. 이런 여편네가. 마상도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윤하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윤하경의 눈에 너무나 느리게 보였어요. 수천 번의 실전 훈련과 수십 번의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그녀에게 훈련받지 않은 이들의 공격은 마치 느린 영화 속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윤하경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마상도의 손목을 잡았어요. 정확한 지점을 눌러 칼을 떨어뜨리게 한 다음 그의 팔꿈치를 꺾었습니다. 마상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소리 지를 틈도 없었어요. 윤하경의 타격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죄수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2명의 성인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신, 누구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하경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죠. 윤하경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윤하경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다른 등산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윤하경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청송교도소 탈옥범입니다. 등산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전화기를 꺼내 신고를 시작했어요. 윤하경은 이제 자신의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통신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 윤하경 준장입니다. 청송 주황산 일대 탈옥범 현장 제압, 위치 확보, 긴급 체포 협조 요청합니다. 영상 증거 확보 완료. 통신 어플을 통해 군 본부와 연결된 윤하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보고를 하는 것처럼요. 그녀의 주변으로 더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2명의 탈옥범과 공포에 질려 서 있는 1명의 탈옥범. 그리고 그들 사이에 평온하게 서 있는 윤하경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장면 같았습니다. 혹시 경찰이세요? 용기를 낸 한 등산객이 윤하경에게 물었습니다. 윤하경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입니다. 그 간결한 2 단어에는 자부심과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전사 여단장으로서의 자부심,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그 짧은 말에 모두 담겨 있었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윤하경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도착하는 소리였어요. 윤하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롭게 시작했던 그녀의 휴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에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군인이구나. 윤하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3명의 탈옥범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고 윤하경은 간략한 진술을 마쳤어요. 군 관계자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특전사 여단장이라는 사실에 경찰들도 놀란 눈치였죠. 준장님, 휴가 중에 이런 일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군 본부에서 급히 달려온 장교가 윤하경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윤하경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군인은 언제나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주변에 모여 있던 등산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담긴 그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윤하경은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한 등산객이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윤하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등산객의 진심 어린 눈빛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죄송합니다만 특수부대 소속이라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등산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윤하경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그 사진이 나중에 뉴스에 실리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경찰과 군 관계자들의 업무가 마무리되고 윤하경은 다시 자신의 산행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깨져버린 탓에 하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산을 내려오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휴가 중에도 결국 군인으로 살게 되는구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휴가였지만 결국 그녀는 특전사 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윤하경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녀의 일부였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그녀는 문득 자신의 선택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대 초반 여자로서는 드물게 특전사의 문을 두드렸던 순간 707특임단에서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여단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윤하경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왜 이런 길을 선택했냐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전에 어느 후배 여군이 물었을 때 윤하경이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면 더욱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소문을 전했는지 기자들은 여성군 장성이 탈옥범을 제압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윤하경은 서둘러 모자를 눌러 쓰고 그들을 피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 기자가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윤하경 준장님 맞으신가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윤하경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자를 바라보았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윤하경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기자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찍은 장면이 다음날 아침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윤하경은 주황산 근처의 조용한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그날의 사건에 대한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청송교도소에서 탈출한 위험한 강력범 3명이 특전사 소속 여성 장성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었습니다. 국방부 측은 민군 협력 모델의 표본이라며 유공자 포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윤하경의 뒷모습만 비춰졌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이 마치 그녀의 어깨 위에 달린 준장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볼까? 윤하경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군인으로서의 하루가 끝나고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윤하경은 민박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습관으로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곤 했죠. 잠시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려 했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습니다. 윤하경은 조용히 아침 운동을 마치고 민박집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에서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바로 어제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청송교도소 탈옥범 3명, 특전사 장성에게 현장 제압, 국방부 민군 협력 모델의 표본이라며 유공자 포상 검토. 윤하경은 텔레비전 앞에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얼굴은 철저히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어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커피를 내오며 윤하경 옆에 섰습니다. 아이고, 어제 큰일 있었나 봐요. 여자 장성이라니 대단하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할머니의 말에 윤하경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뉴스의 주인공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고 어제 현장에 있던 등산객 중 한 명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중년의 남성 등산객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위험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 말에 윤하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비돼 있던 사람이라 그것은 그녀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어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 그것이 바로 윤하경이 생각하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고 다른 등산객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어요. 모두가 윤하경의 용기와 능력에 감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하경은 민망함에 커피잔을 손에 꼭 쥐었어요. 그녀는 결코 칭찬이나 관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기, 혹시 당신이?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하경이 고개를 돌리자 어제 현장에 있었던 젊은 여성 등산객이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윤하경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여성 등산객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윤하경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비를 계산하고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였어요. 윤하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녀는 휴가 계획을 바꾸어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작은 국밥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터라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윤하경은 잠시 망설이다 국밥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오래된 시골 국밥집이었지만 손님들로 북적이는 것을 보니 맛이 좋은 곳 같았어요. 윤하경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국밥집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어제의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특전사 여단장이 탈옥범을 제압한 사건은 온 나라의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하경은 고개를 숙이고 국밥에만 집중했어요. 아가씨, 국밥 맛있게 드세요. 국밥집 할머니가 다가와 김치를 더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을 보며 한마디 던졌어요. 아가씨, 군인이죠? 윤하경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것일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그 장군님이 혹시 아니겠지? 딸이 있었다면 당신처럼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윤하경을 어제의 주인공과 연결짓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군인다운 태도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윤하경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수저를 놓았어요. 국밥을 다 비운 그릇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윤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어 든든하지. 할머니의 말에 윤하경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하며 정중히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하경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국밥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휴가를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국밥집을 나선 윤하경은 시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주황산 등산은 이미 무산되었고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남은 휴가를 보내고 싶었어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니 다음 버스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윤하경은 정류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 군 생활 30년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군인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어제의 사건도 그저 그녀의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뿐이었죠.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윤하경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하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메모장과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윤하경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제 주황산에서 탈옥범을 제압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윤하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노출된 것인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밥집 할머니께서 군인이라고 하셨고 경례까지 하시는 것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자에 707특임단 패치가. 윤하경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모자를 만졌습니다. 패치가 그녀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군요.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사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연한 일을 크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담담한 어조였어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는 윤하경의 태도에 놀란 듯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영웅적 행동이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 여성은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윤하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고 영웅적인 행동도 아니었어요. 이런 일로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내려놓았어요. 알겠습니다. 기사는 쓰지 않을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여성으로서 그런 위치까지 오르실 수 있었나요? 저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윤하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여자니까 안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대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윤하경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기사는 쓰지 않을게요. 대신 언젠가 여성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다면 이 말을 꼭 인용해도 될까요? 윤하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윤하경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윤하경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20대에 군에 입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특전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윤하경은 그 모든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버스는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습니다. 윤하경은 남은 휴가를 그곳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녀는 늘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잠시나마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해안 마을에 도착한 윤하경은 작은 펜션을 찾아 체크인했습니다. 방은 소박했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았어요. 그녀는 짐을 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윤하경은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녀가 군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여자가 왜 그런 험한 길을 가려고 하니? 하지만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 윤하경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는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윤하경은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트렸고 마치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것 같았어요. 해안 마을에서의 휴가는 윤하경에게 오랜만에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지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주었어요. 휴가 마지막 날 윤하경은 이제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펜션을 나선 윤하경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다를 보고 싶어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의 바다는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는 그녀의 마음은 이제 다시 군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다급한 외침에 윤하경은 고개를 돌렸어요. 해변 끝쪽 바위 근처에서 한 노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하경은 즉시 달려갔어요. 군인으로서 단련된 순발력으로 그녀는 순식간에 노인의 곁에 도착했고 넘어지기 직전에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윤하경이 노인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윤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 늙은이가 바다도 보겠다고 혼자 나왔다가 큰일 날 뻔했네. 할머니의 손자로 보이는 청년이 달려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다치지 않았어요. 윤하경이 제때 잡아주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청년이 윤하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하경은 미소 지으며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할머니, 바위는 위험하니 평평한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보세요. 윤하경의 따뜻한 조언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하경을 자세히 살피더니 문득 물었어요. 혹시 군인이신가요? 윤하경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 군인 남편을 뒷바라지했거든요. 그 눈빛이랑 행동이 너무 비슷해서 군인 특유의 뭔가가 있어요. 윤하경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인 군인의 태도가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군인입니다. 할머니는 반갑다는 듯 윤하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인이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당신을 보니 우리 아들이 생각나네요. 할머니의 말에 윤하경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훌륭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손자가 할머니를 부축해 해변 벤치로 모시고 갔습니다.
윤하경은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군인으로서의 삶, 그것은 단순히 자신만의 선택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윤하경은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해안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이제 다시 준장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휴가는 끝났지만 이번 휴가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탈옥범과의 대치, 국밥집 할머니와의 만남, 기자와의 대화, 그리고 오늘 만난 노인까지 모든 만남이 그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윤하경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관사로 향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준장으로서의 일상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관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윤하경은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국밥도 사람도 속이 뜨거워야 진짜지. 윤하경은 국밥집 할머니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냉철해 보이는 군인이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늘 국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아침 신임여군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요청이었습니다. 윤하경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락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침실로 향하며 내일 있을 강연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말해줄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여자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윤하경은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 조용한 빛 속에서 윤하경은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느꼈어요. 고요한 밤, 준장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된 사명감이었습니다. 윤하경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특전사 본부 강당. 윤하경 준장은 신임여군 부사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명의 젊은 여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특전사에 지원한 첫 여성 부사관들이었습니다. 윤하경은 이들에게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기꺼이 수락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전사 소속 윤하경 준장입니다. 윤하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30년 군 생활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준비된 내면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신임 부사관들이 윤하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특전사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상처받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훈련했고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윤하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신임 부사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불안과 기대,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은 시선과 편견에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군인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군인입니다. 윤하경의 말에 한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준장님 혹시 지난주 뉴스에 나온 그 장성님이 윤하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지난주 청송 주황산에서 탈옥범을 제압한 특전사 여성 장성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윤하경 준장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휴가 중이든 아니든 우리는 항상 군인입니다. 윤하경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의 훈련 과정, 실전 임무에서의 경험, 그리고 여성으로서 군 생활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신임 부사관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별은 소리 없이 빛납니다. 윤하경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준장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그 작은 별이 강당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이 별은 단순히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의 이정표이자 수많은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별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명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윤하경은 신임 부사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볼 수 있었어요. 윤하경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길 한 부사관이 윤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19살로 보이는 어린 여성이었어요. 준장님, 제가 왜 군인이 되고 싶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보았던 여군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였어요. 그 여군이 혹시 준장님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윤하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젊은 부사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빠르게 경례를 했습니다. 윤하경도 정중히 경례로 답했어요. 그 순간 두 여성 군인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의 유대감이었죠. 윤하경은 본부 건물을 나와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더 높고 파랗게 느껴졌어요. 주변의 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윤 준장, 내일 청와대 회의 참석 요청. 국방 정책 관련 자문 필요. 윤하경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락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어깨에 얹힌 책임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하경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따스한 가을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30년 전 한 소녀가 꿈꾸었던 그 길을 윤하경은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소녀들이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윤하경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 위 준장의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그녀의 내면에 있는 신념과 용기였습니다.
진짜 별은 소리 없이 빛난다는 것을 윤하경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윤하경은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길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하경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군인으로서, 진정한 리더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인간으로서.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생님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의 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한 위로 한 잔 준비해 두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살며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